오늘도 슬기로운 취준생 생활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상담사 윤애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직무 분석은 전체적인 취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작업입니다. 직무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그림과 같은 문제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분들 중에는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하기엔 너무 버거운 업무인데 라는 이유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퇴사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는 정확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이 일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실무형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직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농업이란 부분을 전공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아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농업을 전공했을 때 60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60가지의 직업들 중에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일 혹은 해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잡포털 사이트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그런 잡포털 사이트에서 농업과 관련된 채용 공고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직무는 이 세 가지였어요. 농산물 유통, 농산물 품질 관리, 농산물 재배 연구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직무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례로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직무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NCS라고 하는 사이트와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전공 과목 선생님, 교수님 또는 선배님을 찾아가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직업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직업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단계는 가장 첫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조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태도,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까지의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갖춰진 나의 스펙, 그리고 앞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그리고 취업한 후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직무 중 품질 관리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한 내용과 이 직무 분석한 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NCS 사이트 안에 학습 모듈을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직업을 24가지로 대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4번째 롱림어업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거쳐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직무에 해당하는 채용 공고, 자격증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직무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직무에 대한 정의를 찾으실 때 제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메인 사업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농업이란 이러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함께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직무명과 수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NCS 사이트에 보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품질관리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가지의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공부와 경험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농산물 유통, 품질관리, 연구, 재배 모두 다 겹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기농 농업기사, 종자기사, 회화장식기사, 시설 원예기사 이런 부분들을 취득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확인했을 때 운전면허 필수, 운전 가능한 자 우대 이런 조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바로 문서 작업과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이제는 모든 과정들을 문서와 보고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도 꼭 취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실습실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꼭 해보면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직무 수행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1, 2, 3, 4번처럼 직무 수행자의 태도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쭉 NCS 사이트에서 내려놨는데요. 저는 이걸 좀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함, 정직함, 꼼꼼함, 신중함, 빠른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에는 이런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번째는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 관리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외부로 외근 나가는 이 2가지 일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고요. 육체적인 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은 잡포털 사이트를 찾아봤을 때 신입사원 기준 첫 월급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워크넷이란 사이트에서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 3,500에서 4,7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평균 연봉을 알아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력서 내실 때 희망 연봉을 기입하는欄이 있는데 이때 평균 연봉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으시다면 현실감 있는 금액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갖춰진 스펙과 앞으로 준비해야 될 스펙은 무엇인지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과 함께 직무 분석표를 업로드 해놨는데요.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만의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성된 직무 분석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훨씬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는 나는 이미 준비가 된 실무형 인재입니다 라고 어필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은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면접의 질의응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